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정혜정 작가의 단편소설 삼남이의 종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 배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마약 뉴스에 온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인데요.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케 하는 소설 삼남이의 종말.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심코 한국 TV를 켰다. 놀라운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대마초는 마약이 아닙니다. 느끼하게 생긴 한 젊은 남자가 풀 한 포기를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었다. 무슨 약선전을 하는 모양이었다. 원 세상에,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니? 놀라서 얼른 TV를 끄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신문을 펼치니 이번에는 마리화나 즐기는 시니어 급증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을 찌른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4년 동안 75%나 증가했다는 기사였다. 원 세상에, 노인들이 웬 마리화나를?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가슴이 사물놀이 장단처럼 요란하게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간다.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진즉 알고 있었지만 이런 소식에 새삼스럽게 놀란 것은 어린 시절 내가 자란 섬에서의 일이 떠올라서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셨고 정말로 사랑하셨던 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섬을 내려다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는 그 섬의 이야기를 꼭 글로 남기고 싶었다. 그것이 쉰둥이 막내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내가 아버지의 하늘 같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시름시름 병들어가던 그 섬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 아름다운 노을에 젖은 서러움, 안타까움, 아름다움은 슬픔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 서러움을 아는 듯 아름다운 섬은 슬픔을 품은 채 붉게 타올랐다. 섬,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작은 섬은 파도와 싸우며 외로이 절벽을 쌓고 있었을까? 깜깜한 밤이면 온 천지에 머리칼 흩날리며 내려 쏟는 별들. 아름다운 타리섬, 그 섬에 갔다. 6.25 전쟁 후 20년 만이다. 미국 이민 신청을 하고 나니 그 섬이 문득 그리워졌다. 아직도 그곳에 계실 부모님의 혼이 그리워서였다. 태평양 건너 멀리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가면 한 번 가면 죽기 전에는 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섬에서 보낸 내 어린 시절을 가슴에 소중하게 담아두고 싶기도 해서다. 타리, 그 섬의 이름이다. 행정상으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테이도라는 이름 때문인지 모두들 타리라고 부른다. 타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작은 섬으로 지도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하나로 찍혀있는 눈꽃만한 섬이다. 제일 앞에 기와집인 우리 집이 있고 그 뒤로 9채의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있다.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300년도 훨씬 넘는다고 하지만 이 섬에 사는 누구도 타리 섬의 역사를 모른다.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오래된 무덤이 누구네 몇 대 손이라는 것으로 300년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타리섬은 여름에는 해당화가 만발하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만발했다. 아름다운 섬이라 여름이면 서울 친척,
친지들이 좋은 휴양지로 아주 인기 있는 섬이었다. 서울에서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네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집 얘기를 미리 들어서인지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가 혼자 온 것이 매우 궁금한 듯 여인네들이 물었다. 애기는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내가 둘이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다. 안적은 젊은 것 같은데 어째서 낳았다 말았을까? 도시 사람들은 아기를 둘씩만 낳고 만다는데 서방이 죽고 없으면 몰라도 어찌 그럴 수가 있다요? 엄마, 둘이 아니라 하나만 낳고 단산시키기도 한담서요. 하기야, 요새 같으면 자식이 재산이 아니라 왼수지, 왼수.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듯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했다. 아이를 몇 낳았는지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렸을 때 새댁이었던 진말댁이 그중 친척같이 느껴져 그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섬의 제일 꼭대기 집이다. 진말댁이 나를 향해 말했다. 애기도 낳던 끝에 낳아야 하나라도 더 낳지. 어쨌거나 식구 많은 집이 나무를 해도 한 짐을 더하고 파래를 뜯어도 한 줌 더 뜯으니께. 그 말 끝에 한 여인이 갑자기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웜에 내 정신 좀 봐라. 면회 나가는 사람한테 약 좀 부탁한다는 걸 이러고 있네. 하면서 급히 해변 쪽으로 달려간다. 진말댁은 혼잣말로 뱉는다. 에휴, 그 연병할 놈의 약. 사업에 남다른 재주가 있는 아버지는 다도의 수많은 섬 중 무인도, 유인도를 합해서 대여섯 개의 섬을 소유하고 계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아끼신 섬이 달이었다. 이 섬은 청명한 여름날 새벽이면 중국 상해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로 중국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옛 항로를 암시하듯 보물 인양 작업으로 떠들썩했던 신안 앞바다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섬의 서북쪽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다. 아버지는 목포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섬의 인력을 충분히 이용해 이곳에서 대하, 큰새우 어장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여 큰 재산을 일구셨다. 그러면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셨고 목포에 어업조합을 만들고 개화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크게 한몫을 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다. 당시 어른들 말에 따르면 여기 타리 앞바다는 일본 상선이 진을 쳐 밤인지 낮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불야성을 이루는 아주 커다란 규모의 파시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절에 아버지는 10여 톤급의 자가용 배 남양호를 가지고 왕래했다. 목포에서 본도까지 여객선으로 5시간 배를 타고 여기서 시오리를 걸어와 나룻배를 타야만 타리섬에 도착한다. 온 하루가 다 걸리는 거리를 아버지는 남양호로 라디오를 가지고 물때 맞추어 2시간 남짓 걸려서 왕래했다. 타리 집에는 웬만한 상비약을 다 갖추어 읍내 약방 못지 않았다. 남양호의 타리 주민들을 싣고 목포에 와서 예방주사를 마치기도 하였다. 어느 초여름이었다. 중국 어디선가 왔다는 젊은 남자가 삼남이라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섬에 들어왔다. 아들은 섬에서는 보기 드물게 세련되고 부티가 흘렀다. 우선 하얀 얼굴에 훤칠한 이마에 곧은 콧대, 부자가 똑같았다. 거기다가 부치는 조리 있게 말도 잘했다.
중국 어디선가 왔다지만 한국말이 너무나 능숙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얘기를 하더니 인부가 많이 부족해서였던지 아버지는 선뜻 거처를 내주고 일을 거들게 하셨다.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게 유식했다. 섬 사람들은 그를 막대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감싸고 돌기 때문이었다. 혹 그들 부자에 관해서 물으면 사정이 있어 하며 말문을 막아버렸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온 사람들인지 아버지는 아시련만 끝내 말을 하지 않으셨다. 어장이 끝나도 그들은 떠날 줄을 몰랐다. 삼남이가 중학교 갈 때가 되니 그는 아들을 도시로 보냈다. 삼남이는 가끔 섬에 와서 돈을 뜯어가는 모양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자 간의 사이가 안 좋아 갈 때는 항상 싸움을 하고 떠났다. 갈 때마다 삼남이 부치는 이제는 섬에 발도 디디지 말라 하고 동네가 다 들리도록 큰 소리를 쳤다. 삼남이가 마지막 다녀간 일주일 후에 삼남이 아버지는 뒷산 소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다. 그를 믿고 돌봐주시던 아버지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간단한 유서 한 장 남기고 그때도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니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라 는 말만 하시고 입을 굳게 다무셨다. 모두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수군거리며 입방아를 찍었지만 아버지가 입을 다무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바람결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릴 뿐이었다. 삼남이가 부친과 싸우고 떠나고 부친은 하늘나라로 간 그 해 6.25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척들까지 남양호를 타고 타리섬으로 피난을 왔다. 안전하고도 안전한 우리의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달은 그럭저럭 휴양지로 지냈다. 그러다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인근 도서지방 공산 폭도들이 눈들이 뒤집혔다. 무조건 가진 자들 것을 빼앗으면 전부 자기네들 것이 된다는 소문에 의리도 뭣도 없이 멀고도 작은 타리섬까지 점령해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물론 함께 피난 온 친척들까지 모조리 학살을 당했다. 전쟁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그 통에 남양호도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망망대해 조그만 배에서 주인인 선장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배는 비바람을 맞아도 풍랑을 만나도 온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을까. 낙도의 밤은 태고를 연상할 만큼 고요하다. 멀리서 벼랑 때리는 파도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올 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파도 소리가 어렴풋이 자동차 소리로 바뀌었다. 꼭 서울의 내 방에 누워있는 것 같다. 누군가 내 방문을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방문을 열었다. 호롱불이 펄럭하고 몸부림쳤다. 진말대기 새까만 휘장 앞에 선 배우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다. 미안해서 어쩌까잉. 잠을 깨부렸네. 손전등 좀 빌려주소. 머리맡에 놓아둔 손전등을 집어주면서 쓰고 가져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달이 있을 적에는 덜한데 오늘처럼 깜깜절벽인 밤에는 손전등이 필수품이다. 얼른 손전등을 받아든 진말댁은 말했다. 기철 아버지가 갑자기 토사광난이 나서. 진말댁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급히 사라져 버렸다. 봄인데도 섬의 밤바람은 쌀쌀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유난히 황량하게 들렸다. 이미 잠은 멀리 달아나 버렸다.
흙벽을 통해 옆방에서 신음소리와 도란도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진말대기 다시 내 방문을 열었다. 손전등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저 주사기 좀. 나는 느닷없이 주사기라는 말에 어리둥절했다. 진말댁은 내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팔뚝에 주사기 찌르는 신용을 하며 나를 쳐다본다. 내가 이곳에 올 때 만약에 대비해서 상비약을 고루고루 준비해 오기는 했지만 주사기야 의사나 간호사가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왜 그걸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내가 고개를 옆으로 흔들자 자기네도 있는데 아이들이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더욱 어리둥절했다. 진말댁은 손바닥에 쥐고 있던 주사약 앰플 2개를 손을 펴 보여주었다. 내가 물었다. 섬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데 누가 주사를? 아이고, 이 섬 사람들은 거의 다 주사를 찌를 줄 안다네 하면서 획 급히 없어져 버렸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녀가 잘못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전히 옆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선잠을 깬 후라 누운 채 옆방에 신경이 쏠렸다. 조용했다. 병이 다 나았나? 정말 주사를 놨을까? 누가? 진말대기?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진말대기 허리를 구부리고 내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안 주무셨는가? 궁금해할까비 얘기해 줄라고. 조금 전 당황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생글생글 웃으며 내 앞에 앉는다. 기철이 아범은 다 나았어요? 시방 잠이 들었는디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빨리 주사만 놔달라는디 약은 있는데 주사기가 없어 사람 환장하겄대. 진말댁은 숨을 한 번 쉬고 말을 잇는다. 내가 일부러 안 놔주는 줄 알고 지랄지랄 하더란께. 이 봄철에 자기 식구들한테 쓰려고 하지 누가 얼른 꽂으려고 해? 진말댁이 말하는 약은 급체, 신경통, 토사광난 때 해독작용, 기분이 꿀꿀할 때 특효약이라 한다. 한 번 맞들이면 밥은 안 먹어도 이 주사를 안 맞고는 못 베긴다고 덧붙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히 물었다. 주사기 소독은 어떻게 했어요? 화덕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삶았을까 궁금했다.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말강물에 2번 씻으면 암소랑토 안 해. 아이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녀가 말한 말강물은 맑은 물을 말하는 건데 물탱크에 저장된 빗물이다.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한. 면사무소에서 소독약을 주기는 하는데 냄새가 역겹다고 사용하는 집이 한 집도 없다. 시골 사람들에게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생업이 비린 생선을 만지는 이런 섬에서는 가슴이 막혀 답답할 뿐이다. 그녀는 넋이 빠진 것 같은 내 모습이 우스운지 내 눈치를 보면서 살살 웃는다. 나도 이 약 효용을 직접 경험했지. 이곳 친정에 와서 해산을 하고 산후풍으로 기절을 했었다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주사를 한 방 놔줘서 감쪽같이 살아났지 뭔가. 그녀는 어느새 조금 전 남편의 병은 까맣게 잊고 자기가 해산할 때 얘기, 약에 대한 설명 등을 신이 나서 떠들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그 약이 미국 약이요? 일본 약이요? 그건 모르는디 그 약이 참 요상하다니께. 술 먹고 부대낄 때 그 약만 쓰면 대빵이요. 울 오빠도 술 땜시 그 약을 쓴갑대.
그녀는 혼자 신이 났다. 그 약은 처음에는 하나씩 맞던 사람이 곧 2개, 3개, 양양이 늘어 한 자리에서 12개까지 맞는 사람도 있단께. 이 엄청난 얘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끝에 가서는 나한테 미안했던지 어르신만 계셨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하고 말했다. 갑자기 내 몸에 찬바람이 부는 듯 씁쓸했다. 놀라운 것은 약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이다. 목포 선창가 약국에서는 한 갑 10개에 350원인데 섬으로 가져와서 600원씩 받는다 했다. 낱개로는 더 비싸게 받는다고 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약을 약국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구멍가게, 심지어는 씨앗이나 자파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아낙네들도 판다고 했다. 문득 서울에서 관리약사를 두고 약국을 경영하는 친구 생각이 났다. 잠깐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등 너머로 배운 친구가 감기약 조제를 해주었다가 말썽이 되어 영업정지를 당한 생각이 떠올라 여기는 딴 세상인가 했다. 전쟁 후 섬 주인이 안 계시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이 섬에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약을 비축해 놓고 산다니. 더구나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기분 좋자고 주사를 맞는다니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 그녀를 빤히 쳐다만 보고 있자 무안했던지 딴청을 했다. 인혁 식구한테 주사를 놀락한 게 조금 떨리대. 히히. 아니, 진말대기 주사를 놨단 말이오? 내 귀에도 내 말소리가 엄청 크고 높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진말댁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라부지 같이 오랫동안 약을 쓰는 사람은 적당히 자기가 조절하는데 조금 서툰 사람은 옆에서 놔준다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섬과 주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차마 섬을 떠날 수가 없었다. 황폐해진 섬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마지막으로 며칠만 다녀가려 했던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스스로 발목이 잡힌 셈이 되고 말았다. 눌러앉기는 했지만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6.25 때 어린 나이로 부모님 따라 피난 와서 1년 남짓 지낸 것이 고작인 내가 섬 사람들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형편이 아니었다. 뭐라고 한들 먹힐 리도 없었다. 진말대기 한 말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렸다. 어르신만 계셨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날마다 걱정만 하며 뒷산을 산책하고 조그만 바닷가에서 멍하니 앉아 붉은 노을 지는 바다만 바라보고 가슴에는 피멍이 든 채 진말댁 따라다니면서 굴도 캐고 소라도 따고 동네 여인들과 수다 떨고 그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서도 나 몰라라 하며 섬을 떠날 수가 없었다. 새빨간 해당화가 피어있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빨가벗고 강아지들과 뒤엉켜서 뒹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털고 떠날 수가 없었다. 저 아이들이 부모를 닮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미웠다. 그렇게 세월만 무심하게 흘렀다. 아, 아버지. 어르신만 계셨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진말대게 말이 계속 어른거렸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섬에 있을 수는 없었다.
저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 땅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타국 땅으로 떠나야 했다. 이민. 전쟁이 끝나고 나는 섬을 떠났다. 친척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니 타리 섬은 전쟁 후 주인도 잃고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먹고 살라고 고깃배 몇 척을 마련해 주었건만 다 방치해 버리고 모두 갈팡질팡 섬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그 틈을 타서 섬에는 아편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처음 아편을 소개한 것은 바로 도시청년 삼남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며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찼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작고 아름다운 섬 타리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대로 공책에 적어두었다. 전쟁이 끝난 후 어느 봄날이었다. 삼남이가 말쑥한 청년이 되어 불쑥 섬에 나타났다. 섬에 다시 나타난 삼남이는 어디서 무슨 돈벌이를 하다 왔는지 몸은 약간 마른 듯 했으나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다. 도시물을 먹어서인지 더 잘생기고 더 멋있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 봤다. 섬 사람들은 담뱃잎을 잘게 썰어 종이에 말아 피우는데 삼남이는 원래 피부가 고운 데다 여자 손처럼 하얗고 매끈한 손가락에 끼운 하얀 담배. 너무나 부러웠다. 삼남이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별로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섬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입담 좋은 삼남이의 도시 이야기에 섬 남자들은 밤새는 줄도 몰랐다. 그와 가까이 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길 것만 같아 동네 남자들은 그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아부를 했다. 그는 산책을 한다면서 온종일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이었다. 삼남이가 배고픈 섬 사람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했다. 내가 쌀밥 먹게 해줄까? 내 말만 잘 들으면 쌀가마 쌓아놓고 살게 해줄 수 있어. 쌀가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만 골치 않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섬 사람들이다. 삼남이는 외부 사람 왕래도 없고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는 이 섬이 양귀비 재배에 적지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누군들 짐작이나 했을까. 삼남이는 그해 가을 보리 파종할 때 양귀비 씨앗을 파종하게 했다. 그리고 한두 사람씩 아편 주사를 맞게 했다. 6.25 사변 때 매를 많이 맞아 골병 든 사람은 그 약효의 신비성에 감탄을 했다. 바로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아편 중독자가 되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데 왜 옆 사람한테 권하지 않겠는가. 아편은 마른 잎에 불 번지듯 무섭게 번져나갔다. 이듬해 5~6월이 되자 타리섬 여기저기 색깔 고운 나비떼가 수만 마리 모여 팔랑이듯 양귀비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삼남이가 노련하게 가르치고 동네 남자들은 열심히 배웠다. 꽃잎이 떨어지면 담록색 타원형 열매가 달린다. 열매가 익으면 곱게 다듬은 대나무 꼬챙이로 열매에 조심스럽게 상처를 낸다. 하얀 진이 나오면 한 방울이라도 더 채취하려고 정성을 다해 조개 껍질에 긁어 담는다. 그것을 그늘에 놔두면 까만 고약처럼 변한다. 이것이 바로 생아편이라는 것이다. 줄기는 뒤켠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다가 토사광란이 났을 때 삶아 먹고 소가 아플 때도 삶아 먹이면 특효약이다. 그들은 금저울이 없어 작은 성냥갑 하나를 한 냥중으로 치고 쌀 2가마 값으로 거래를 했다. 때로는 쌀 1대 값을 받고 주사 한 방 찔러주는 거래도 했다.
타리섬은 손바닥만 한 작은 섬이지만 그런대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이었다. 하지만 가난했다. 인구 겨우 40명도 안 되는 섬에서 남자들이 약에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으니 가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양귀비 농사에 정신이 팔린 섬 남자들은 거의가 아편 중독자가 되어 주사 찌르는 데만 정신이 팔려 바다에 나가 일할 마음도 기력도 없어져 버렸다. 이상하게도 여자들은 그 덫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다. 사랑방의 뒹구는 목짐덩이만한 크기의 생아편이면 쌀가마로 치면 80가마는 좋게 되는 큰 돈인데, 하지만 아편 농사를 해서 부자 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었다. 보릿고개 군기는 여전했다. 이곳 타리 섬 사람들도 아편 농사를 짓다가 들키면 징역살이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법과는 너무 멀리 있어 실감할 수가 없었다. 삼남이의 욕심은 점점 커갔다. 장소를 옮겨가며 아편 농사를 지시했다. 주인이 없는 아버지의 섬 중 큰 섬인 허사도와 제원도에 씨를 뿌린 것으로 아편 농사의 종지부를 찍을 줄을 아무도 몰랐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초가을 날이었다. 정복 차림 순경이 타리섬에 나타났다. 삼남의 동작은 놀랍도록 민첩했다. 얼마 전에 그는 자기가 거처하는 집 작은 방 벽에 흙을 긁어내고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생아편을 넣고 종이를 바른 뒤 밥상을 걸어놓아 감쪽같이 해놓았다. 순경들은 어찌 알았는지 들이닥치자마자 마치 감추는 것을 보고 있기나 한 것처럼 제일 먼저 밥상부터 걷어냈다. 분명 밀고자가 있었건만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남편과 어린 아들 장래가 걱정스러워 동네 안악이 고발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삼남이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담담한 표정이었다. 동쪽으로 길게 뻗은 자신의 그림자를 데리고 묵묵히 순경 뒤를 따랐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얼마 전까지 보였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룻배가 있는 해변에서 그들은 발을 멈추고 뭐라 말을 주고받는 듯 하더니 발길을 돌려 다시 동네 쪽으로 왔다. 삼남이의 마지막 소원으로 주사 한 대만 찌르게 해달라는 부탁을 순경들은 들어준 것이었다. 사실상 순경들은 아편 중독자 단속을 여러 번 해봤지만 모여서 아편 주사를 맞는다는 신고를 받고 가보면 잽싸게도 바퀴벌레들처럼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실제로는 주사 찌르는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었다. 순경들이 압수한 생아편과 도구를 내어주자 삼남이는 잽싸게 인류 요리사처럼 재료를 척척 다루어 순식간에 주사약을 만들었다. 마치 허기진 사람이 맛있는 요리 앞에서 입맛을 다시듯이 삼남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듯 했으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왼팔을 번쩍 들더니 겨드랑이에서 팔로 내려가는 혈관에 바늘을 능숙하게 꽂았다. 다른 어느 혈관도 더 이상 꽂을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바늘을 빼자 그는 볼일을 다 봤다는 듯이 훌훌 털고 앞장서서 나룻배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달리 생기가 돌았다. 물론 일시적으로 반짝하고는 금방 쓰러져 버리는 생기였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을 휘청휘청 흐느적 걸어가는 삼남의 뒷모습은 마치 허공을 헤매는 헛개비 같았다. 그 후 삼남이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바람결에 들리는 그의 소식은 목포에서 알거지가 되어 휘청휘청 흐느적 돌아다닌다는 둥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다는 둥. 나도 모른다. 그 뒤로 타리섬이 어찌 되었는지. 미국 땅에 뿌리 내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작고 아름답고 슬프고 안쓰럽던 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죽을 사람은 죽었을 거고 산 사람은 살아남았겠지.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여자들은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내쉴 뿐이다. 하지만 섬과 바다를 적시던 하늘의 피 같은 붉은 노을은 내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타는 듯한 붉은 노을을 잊을 수 없다. 문득 타리섬과 천사의 도시 LA가 겹쳐 보인다. 그 붉게 타는 노을 속으로 다운타운 노숙자들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룻밤 잠자리를 찾아 헤매는 고달픈 그림자들. 어쩌면 이 거대한 천사의 도시도 수많은 또 다른 삼남이들이 붉은 노을 속에 병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소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독자들 또한 재미를 위해 소설을 찾기도 하지만 때론 위안과 교훈을 주기도 하지요. 소설이 우리에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외치는 듯 합니다. 특히 마약만큼은 행여 호기심에서라는 말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다시 한번 체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마약에 빠진 섬마을 이야기 삼남이의 종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